어, 유형 14번입니다. 수열의 극한에 대한 합답형 문제인데, 이거는 이제 읽으면서 바로바로 쓰기가 좀 오래 걸릴 것 같아서 미리 써놨어요. 88번부터 91번까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88번은 먼저 두 수열 AN, BN에 대하여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하는 게 문제입니다. 자, 기억. 다 빨간색 펜으로 쓸게요. 자, 기억. AN하고 BN이 있는데 BN이 더 클 때, 여기 등호가 없어요. AN이 무한대이면 BN도 무한대이다. 이거는 뭐 당연한 거에 해당하겠죠. 애초에 이 수열이 더 큰데 얘가 극한을 무한대로 갔어요. 그럼 이 자체도 무한대로 가게 됩니다. 니은 같은 경우에 두 수열 AN, BN이 모두 수렴할 때 이거이면, 그러니까 BN이 더 크면 리미트 BN이 더 크다. 자, 여기는 등호가 들어가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얘가 n분의 1이고 얘가 n분의 2면 얘가 더 크죠. 하지만 둘 다 극한값은 0으로 가게 됩니다. 등호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니은 틀렸어요. an, bn이 모두 0이면 an이 0이거나 bn이 0이다. 이거는 많은 경우에서 조금 틀린 경우가 많은데, 예를 들어서 an이 0, 1, 0, 1의 순서로 가지는 수열이고 bn이 1, 0, 1, 0으로 가지는 수열이면 두 개 곱했을 때 0이지만 얘는 둘 다 진동이 나오게 됩니다. 둘 다 진동이죠. 이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얘도 틀린 거예요. 정답은 기억만 있는 1번에 해당합니다. 이런 경우는 좀 외워두는 게 좋아요. 항상 이제 거의 단골처럼 나오는 것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요, 우리가 알고 있는 등차, 등비 혹은 여러 가지 수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이런 형태도 수열이다라는 건 머리에 인지를 해두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89번을 보도록 합시다. 89번은 두 수열 AN, BN에 대하여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고르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기억. 리미트 n이 AN이 무한대로 갔을 때 이제 리미트 BN 또 0이고요. 그랬을 때 AN, BN은 0이다. 자, 얘는 결론부터 말하자면 틀렸어요. 예를 들어서 얘가 n이고 얘가 n제곱이고 얘가 n분의 1이라 칩시다. 자, 그럼 성립은 합니다. 근데 얘는 어떻게 돼요? n제곱 곱하기 n분의 1은 n이 나와요. 발산하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틀린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도 있어요. 만약 n이고 얘가 n분의 1이야. 그러면 곱하면 얼마야? an, bn은 1이죠. 이런 경우도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기억은 일단 틀린 겁니다. 자, 니은은 얘가 무한대고 이게 수렴을 한대요. 그랬을 때 1이다. 자, 얘가 무한대로 발산을 하게 되면 니은 같은 경우에는, 자, 이런 경우가 생깁니다. 이걸 an으로 양변 나눠볼까요? 1 빼기 an분의 bn은 an분의 알파인데, 자, 요거 이렇게 보내면 얘가 0을 갑니다. 그럼 결국 얘도 0이란 소리니까 리미트 an분의 bn은 1이 나오겠죠. 그래서 니은은 성립을 하네요. 자, 디귿. 리미트 an이 알파고, 알파는 상수 숫자, 리미트 an 빼기 bn이 0이면 리미트 bn은 0, 리미트 bn은 알파다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어, 자, 얘를 어떤 특정한 수열로 처리를 하게 되면 cn이라 할까요? 자, 리미트 cn은 0입니다. an 빼기 bn이 cn이고요. 자, 근데 an은 알파래요. 그럼 an은 bn 플러스 cn 이렇게 해당하겠죠. 리미트를 취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얘는, 자, 이렇게 접근하지 말까? 리미트 bn이 알파다. 요것만 확인하면 되는 거네요.
자, 얘는 수렴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얘는 0으로 수렴을 했고요. 그랬을 때 리미트 b는 알파다. 이것도 수렴을 할 겁니다. 왜냐면은 이 상태에서 리미트 an은 수렴을 했고요. 얘도 cn을 때 cn도 수렴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bn은 an 빼기 cn인데 얘를 극한을 보내게 되면 리미트 bn은 리미트 an 빼기 cn이 될 거고 둘 다 수렴을 한다고 했으니까 리미트 an 빼기 리미트 cn으로 분리가 가능하고 얘는 알파, 얘는 0이었죠. 그럼 얘는 알파 값이 되겠죠. 그래서 디귿도 맞게 되는 겁니다. 리을 같은 경우에는 두 개를 뺐을 때 극한값이 0이면 수렴을 한다 라고 주어졌네요. 자, 일단 등호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리미트 bn 빼기 리미트 an은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 경우도 자주 나오는 형태 중에 하나인데 이런 경우가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서 얘가 n 빼기 n분의 1, 얘가 n 더하기 n분의 1이라고 칩시다. 그랬을 때 얘에서 얘를 빼게 되면 얘는 n분의 2가 나와서 0으로 가게 되지만 얘 자체는 n이죠. 발산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외워주는 게 좋아요. 이 리을 같은 경우도 아까 88번에 디귿이었나요? 디귿과 이 89번의 리을 같은 경우에는 자주 물어보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니은 디귿만 맞네요. 3번. 그 다음에 이제 90번 네, 해당합니다. 두 수열 AN, BN에 대하여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르게 되면은 주어져 있어요. 두 수열 얘는 짝수 번째항, 얘는 홀수 번째항을 얘기합니다. 모두 수렴한다. 아까 얘기한 거 있죠. 0, 1, 0, 1, 0, 1. 홀수 번째는 각각 0, 짝수 번째는 각각 1로 수렴하지만 수열 AN 자체는 수렴 안 해요. 이런 수열 잘 기억하고 계세요. 그 다음에 니은 얘가 수렴하고 얘가 발산하면 얘는 수렴한다. AN분의 BN. 자, 니은을 봅시다. 수열 리미트 AN 플러스 BN이 이게 수렴이래요. 그 다음에 리미트 AN은 이건 발산이래. 그랬을 때 리미트 AN분의 BN이 수렴하는지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도 기역과 거의 동일한 형태에 해당하는 수열이라고 할까요? 이런 형태거나 이거는 좀 그렇다. 왜냐면 여기 분모가 있으니까 좀 다른 경우를 볼게요. 예를 들어 AN이 2의 n제곱 이렇게 봅시다. 그 다음에 BN은 잠깐만 분모 분자 수렴 때 수렴하는가 수렴 BN은 이렇게 되면 되겠네요. 이렇게 요거를 마이너스 2의 n제곱으로 합시다. 그럼 얘를 1 빼기 마이너스 2의 n제곱 이렇게 놓을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났냐면은 얘가 마이너스
형태의 미수를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양수, 음수, 양수, 음수로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랬을 때 곱하기나 나누기에서 진동을 만드는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랬을 때 이걸 두 개를 더하게 되면 an 더하기 bn은 일단 1이에요. 이렇게 수렴을 해요. 그 다음에 얘는 일단 발산을 하죠. 진동 형태의 발산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리미트 얘를 보게 되면 마이너스 2의 n제곱이고 1 빼기 마이너스 2의 n제곱은 이게 볼게요. 자, 마이너스 2의 n제곱분의 1 빼기 1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얘는 수렴한데 이게 마이너스 1이어야겠다. 미안. 얘가 마이너스 1로 합시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이렇게. 그럼 얘 자체는 어떻게 돼요? 진동하게 됩니다. 진동. 이렇게 되면 이 자체는 수렴이 아니라 진동값으로 바뀌겠죠. an이 마이너스 1의 n제곱일 때 bn이 1 빼기 마이너스 1의 n제곱 이걸로 놓고 보게 되면 더 간단할 겁니다. 보통 웬만하면은 이렇게 마이너스 형태로 놓고 보면은 대부분 되는데 얘는 마이너스 1일 때만 해당하네요. 마이너스 2나 마이너스 3 이런 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디귿 얘와 얘가 모두 수렴하면 각각 수렴을 한다. 자, 리미트 an 플러스 bn을 알파라고 놓고요. 리미트 an 빼기 bn을 베타라고 놓으면 두 개를 이제 합차로 형태하게 되면은 얘는 뭐 2분의 1의 알파 플러스 베타 얘는 2분의 1의 알파 빼기 베타 형태 정도로 수렴을 하겠네요. 이거는 이제 수열의 극한 성질에서 두 개가 모두 수렴할 때는 합차도 수렴한다 라고 배웠었죠. 그렇기 때문에 디귿 같은 경우엔 뭐 당연히 성립을 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91번 상에 해당합니다. 옳은 것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해당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좀 볼까요? 기억, 리미트 n이 무한 들어갈 때 절대값 붙었어요. an이 0이면 수열 an은 수렴하는가? 라고 물어봤습니다. 이 경우에는 절대적으로 0으로 수렴을 하겠죠. 이제 왜냐면은 리미트 an이나 리미트 마이너스 an이나 지금 모두 0으로 수렴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리미트 수열 an 자체는 수렴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니은 얘가 양수고요. 이렇게 처리가 됩니다. 이거는 등비수열에서 많이 봤었죠. a의 n 플러스 1이 3분의 1 am보다 작다라는 거는 공비가 3분의 1보다 작은 등비수열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항상 양수고 공비가 3분의 1보다 작다는 건 예를 들어 4분의 1, 5분의 1 같은 이제 수열인데 등비수열 자체는 0으로 수렴을 하겠죠. 자, 그 다음에 디귿. 자, 양수고요. 루트를 씌웠네. 그랬을 때 0으로 수렴한다. 이거는 아니었습니다. 아까 여기서 문제가 하나 있긴 했어요. 예를 들어서 디귿 같은 경우에는 이제 a의 n 플러스 1은 루트 an인데 수렴을 한다고 쳤을 때 알파는 루트 알파가 됩니다. 그럼 알파 제곱은 알파가 될 거고요. 알파 제곱 빼기 알파는 0. 알파는 0 또는 1 이렇게 수렴을 하게 되죠. 근데 양수라고 했으니까 0으로 수렴하지 않을 거고요. 1로 수렴하겠네요. 그래서 디귿도 틀렸다 이렇게 주어집니다. 그 다음에 리을의 경우는 리미트 an의 제곱은 알파 제곱 4번에 관련된 거 푼다 치고 1대 리미트 a는 알파 또는 마이너스 알파 값을 가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뭐 발레를 찾아야겠는데
가장 간단한 거는 이거겠네요. AN은 마이너스 1의 n제곱. 왜냐면 이 제곱을 했다는 얘기는 이제 홀수값, 짝수값에 상관없이 이제 영향을 제한하게 되는 건데, 보통 마이너스 1의 n제곱은 홀수일 때는 마이너스, 짝수일 때는 플러스 1, 짝수일 때 마이너스, 홀수일 때 마이너스 1, 짝수일 때 플러스 1로 홀짝의 영향을 많이 받는 편이라서 a의 제곱은 이걸 무시하게 되죠. 2n제곱이 되면서 그냥 무조건 1이 나오는 형태가 되니까 수렴을 합니다. 하지만 a는 발산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리을도 틀린 게 됩니다. 정답은 기역과 니은 두 개, 1번 이렇게 해당합니다. 자, 그래서 유형 14번도 이렇게 봤습니다. 유형 14번 같이 이렇게 이제 뭐라 그러죠? 합답형 문제는 그러니까 틀린 거는 어떤 발레가 있을 거란 말이야. 맞는 거는 그냥 맞을 거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결국에 발레를 찾아내느냐, 못 찾아내느냐의 이제 문제에 해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최대한 많이 풀어보고 발레를 찾아보는 거를 익히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특정하게 마이너스 1의 n제곱이라든가 아까 101010, 010101 같은 이렇게 반복되는 형태의 좀 비슷한 문제들이 보기들이 많기도 하니까 이거는 많이 풀어볼수록 좋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